와우 친구들 반짝이 아저씨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제 육지의 날씨로는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해권 본 시즌을 앞두고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팁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유심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PPF 필름입니다. 낚싯대를 구입하시면 대부분 무료로 주는 EVA 로드 보호 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하는 로드를 스탠드에 꽂아놓게 되는데 스테인리스 스탠드 마감이 거칠게 되어 있는 배들이 있어요. 대부분 엔진 진동이 있어서 버티에 스크래치가 나고, 스크래치가 심하면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해 버티에 이런 EVA 보호 그립을 끼워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로드를 선택할 때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디자인의 감성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그런 작은 욕심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벼운 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구사가 로드를 설계한 단계에서도 단 1g이라도 가볍게 경량화를 위해서 애쓰는 조구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60, 70, 80g의 가벼운 로드를 잘 만들어 놓고도 실사용에서는 이 EVA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무게가 더해진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 무게가 74g이라고 치면 이 EVA를 끼우는 순간 90g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비싼 돈 주고 75g짜리 로드를 샀는데 정작 선상에서는 91g을 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EVA 대신 이 PPF 필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썬팅샵에서 범퍼 펜다 본넷 같은 그런 전면부에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방으로부터 도장면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필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투명 시트지와 비슷한데 PPF 필름은 시트지보다 신축성과 부착력, 그리고 스크래치가 났을 때 회복력까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테이프랑 시트지처럼 일어나질 않습니다. 필름이 투명하다 보니까 로드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라벨이나 견출지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필름을 적당량 20cm에 4.5cm 정도 사이즈로 잘라서 버트에 똘똘 감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부착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 안쪽에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실수로 용왕님께 바쳤을 때도 누군가 내 로드를 찾아서 연락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안 해놓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버티에 이름을 써놓고 PPF 필름을 감으면 EVA 무게도 줄이면서 로드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쓰레기잖아. 낚싯대다. 야, 연푸야, 연푸. 야, 연푸. 이거 NST 브랜드 연프랄 고맥스스 핸드 제가 수상시킨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박스 테이프입니다. 낚시가 끝나고 낚싯대를 분리하려고 뽑을 때 분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질 때 어떤 분은 수건으로 감싸고 어떤 분은 플라이어로 잡아서 비트는 것도 봤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플라이어로 잡아 돌렸다가는 로드에 균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낚시를 갔다 와서 귀찮아서 로드를 씻지 않고 팽개쳐놨다가 바닷물에 젖은 이음새가 마르면서 염분이 이제 고착되는 바람에 버트가 안 뽑혀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꽉 잡아가지고 있는 힘껏 돌려버리고 애쓰게 마련인데요. 선상로드는 대부분 두께 얇다 보니까 손으로 꽉 쥔다 해도 힘을 줘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투명, 노랑, 초록 상관없습니다. 다 됩니다. 테이프를 대충 40cm 정도 끊어서 손에다가 감아주시고 남는 이 끝부분을 1번대에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힌 채로 돌려서 뽑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뽑아낸 후에는 당연히 이 끈끈이가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고 촉촉촉 해가지고 제거해 주시고요. 이 세 번째는 실핀과 클립입니다. 제가 낚시용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수루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두 개들이 4,000원 정도 파는데요. 우린 이걸 단돈 50원 수준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핀이나 클립을 재료로 하시는데 전 다이소에서 40개들이 1,000원에 판매하는 이 실핀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40개니까 개당 25원 꼴, 두 개 만들면 50원인 거죠. 도구로는 벤치, 니퍼, 줄, 실핀을 쫙 펼쳐서 펜치로 살살살 펴서 이 구부러진 부분도 싹싹 펴주고, 완벽하게 빳빳하게 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는데 끝을 4% 다듬은 다음 라인이 들어갈 만큼 1cm 정도 살짝 접어서 주시고, 쉽죠? 실핀은 소재가 약해서 한번 접었다 펴면 끊어지니까 한 번만 접어서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을 다듬지 않으면 가이드를 통과하면서 스크래치를 낼 수 있으니까 손으로 만져가면서 매끄럽게 마감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단돈 25원의 재료로
가이드 수루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눈이 어두운데 바람까지 분다고 해도 라인을 끼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번째는 카드 명암과 꿰미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재질 카드 명암을 사용하신다면 펀치로 구멍 뚫어서 스테인리스 꿰미 연결해 보세요. 고기를 잡으시면 턱에 구멍을 낼 때에도 한 번에 탁! 내 명암이 달려 있으니까 누구 조각물인지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집에 가서 한번 헹궈서 보관해 주시면 반영구적인 사용도 가능하고 매번 케이블 타이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기를 잡아야 쓸 일이 생기겠죠. 다섯 번째는 스펀지 조각입니다. 이건 썬라인 베이직 FC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께 해당되는데요. 보통 채비를 만들 때 한 1m씩 끊어서 쓰게 마련이죠. 이런 사각 케이스에서 라인을 뽑게 되면 백래시가 생기면서 케이스 안에서 엉키게 되고 라인이 안 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내부가 헐렁이지 않도록 이런 스펀지나 발포 플라스틱을 좀 이용해 보세요. 모퉁이를 조금만 잘라서 옆에 붙여주시고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빠르게 당겨도 더 튀어나오지 않고 백래시가 생기지 않으니까 라인을 뽑았으니까 훨씬 편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리필 용기입니다. 빨래 피존. 다들 집에서 빨래는 하시죠?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를 쓰실 텐데 이런 리필 용기로 된 제품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리필 용기는 물만 가득 채워주면 훌륭한 아이스팩이 됩니다. 일반 아이스팩보다 두꺼운 재질이라서 내구성이 좋으니까 여러 번 쓸 수 있고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얼음이 쉽게 녹지 않습니다. 더 뜨거워질 올여름 이 리필 용기 한두 개씩만 물 채워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계란판과 메쉬망. 낚시를 다녀오셔서 바늘, 돌에, 봉돌, 특히 릴, 하여간 바닷물을 덮어 쓴 태클들을 씻어서 말리실 때 이 계란판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통은 쟁반같이 평평한 바닥에 두개 마련인데 바닥과 닿는 면은 건조가 안 되고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고여서 오히려 녹이 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된 계란판을 사용하시면 바닥에서 떨어졌으면서도 계란판에 닿는 면은 물이 흡수가 되니까 소중한 태클들을 깔끔하게 건조시킬 수 있고요. 쭈갑 나가시면 애기를 수십 개씩 들고 가시는데 사용하지 않은 애기들까지 바닷물이 튀다 보니까 집에 가시면 전부 헹궈서 말리시잖아요. 세면대나 싱크대에 메쉬망을 걸쳐놓고 수돗물에 헹궈서 대충 걸어놓기만 하면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아주 잘 마릅니다. 이러면 어디 굴러다니지도 않으니까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더 안전하겠죠. 여덟 번째는 이 낚싯대 뒷막입니다. 이런 로드 스탠드 다들 쓰고 계시죠?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메이오 제품은 소형은 16,000원, 대형은 2만원이 넘는 아주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로드 스탠드, 여기 생각보다 어이없이 박살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배 싣고 내리고 어디 지나가다 부딪히고 정말 너무 쉽게 박살나요. 이 스탠드 뒷면에 이 체결 부위가 깨지면 나사로 박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밑이 깨지면 못 쓰겠다고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이 낚싯대 뒷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밑이 깨진 스탠드 뻥 뚫린 구멍에 낚싯대 뒷마개를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모든 스탠드에 해당하진 않고요. 이 내경 34mm 소형 제품에만 가능하고 이 낚싯대 뒷마개 호수는 30호, 낚싯대 뒷마개 내경이 30mm, 외경이 34mm 이상이라서 이 소형 로드 스탠드 밑구녕이 딱 맞습니다. 대형 로드 스탠드는 44mm인데 여기에 맞는 낚싯대 뒷마개는 없어가지고 대형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엔드캡이나 다른 소품들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프링 십자구슬입니다. 이 스프링 십자구슬은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가지줄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내림 낚시, 그러니까 외수질 장르 낚시의 핵심 소품입니다. 작은 사이즈 구슬은 열기, 볼락, 백조기, 갑오징어에 사용하기 좋고요. 중간 사이즈는 흔히 우럭, 놀래미, 농어, 민어 같은 일반적인 외수질 낚시에 쓰기 좋고요. 큰 사이즈는 갈치 낚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반 십자구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나가지만 라인이 가로로 향하도록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채비를 올리고 내릴 때에도 줄꼬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야마이 생미끼 채비라고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게 이미 있는데요. 외수질 낚시를 하실 때 이 채비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줄꼬임 걱정이 가장 적은 채비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스프링 십자구슬과 외수질용 야마이 채비 꼭 기억하시고요. 열 번째는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 음료수잔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외수질 낚시를 하시게 되면 보통 로드는 배 난간 스탠드에 꽂고 새우는 아래쪽에 두게 되거든요. 이동할 때마다 로드 걸고 새우 내려놓고 가지줄 짧으면 봉돌까지 물에 담궈 놓고 이 몇 센치 안 되는 이 짧은 구간의 움직임인데 이거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플라스틱 잔을 이용합니다. 각 자리마다 컵홀더가 있는 선사는 컵을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컵홀더가 없는 선사는 두 개를 준비하셔서 하나는 구멍을 뚫어서 케이블 타일 연결해서 배 난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멀쩡한 컵 하나에 물을 담아서 이 동간에 새우를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벤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무장님이 그거 뭐냐 그러다 새우 다 죽는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배에 있는 다른 조사님들 싹 다 저 따라서 컵에다 물 담아가지고 이러고 낚시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추가로 활새우를 잡아서 바늘에 끼우다 보면 새우가 자꾸 복근 운동을 해요. 파닥파닥파닥 하고. 그럴 때 튀지 않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우 몸을 접어서 잡으세요. 아예 수축 복근 운동 아예 딱 접혀진 상태로 잡고 있으면 파닥파닥을 못합니다. 이미 접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새우 몸이 이미 접혀 있으니까 튀고 싶어도 튀지를 못해요.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야금야금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괜찮았다면 힘나는 댓글 하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좀먹지 않도록 다음에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